동네 투어입니다. 동네 투어. 갑자기 무슨 한가한 얘기가 기사 볼까요? 여는 혁신 논쟁이라도 하는데 민주, 이재명 사당화에 시끌. 네.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참 여당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민주 이재명 사당화에 시끌시끌하다라는 건데 총선 핵심 요직 친명계 수두룩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도 일축, 비명계, 연말 전후 탈당 전망도 민주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당은 이렇고 그럼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이제 험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국민의힘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를 출범을 시켜서 다선하고 윤핵관들 험지 출마론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보다는 혁신 작업에 앞서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우리 당에서 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그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인 거는 사실이죠. 모든 권력을 지금 다 획득가 거머쥐고 있는. 그래서 사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험지 출마를 조금씩 이제 거론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사에서 논의하거나 당내에서 좀 얘기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거나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런저런 안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의 기본 방향 내에서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또 총선과 관계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언론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김두관 의원 장수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검토 논의되는 건 없다. 우린 시스템 공천으로 다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약간 좀 거리를 일단 두고 있는 듯한데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중이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얘기는 안 했는데 어제 저녁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머리 하얗다. 이재명 할아버지!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좀 쉬어야 돼. 네. 아이고. 네,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 동네 투어한 모습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근데 유튜브 제목이 이거예요. 머리하고 동네 투어하는 나 어떤데?가 이 올린 유튜브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 뭔가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동네 투어, 인천 계양을 지금 머리 염색하고 한번 딱 염색하고 지금 투어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험지 출마 할 생각 없습니다라는 의지 표현인 겁니까? 그래서 그 머리 염색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인가 누가 네. 그 머리가 너무 하얗다. 네, 그런 좀 그 건의를 했고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네. 그거를 거의 즉각 받아들여서 염색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20여일이 넘는 단식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시 건강을 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 비슷하게 이제 가신 건데 네. 지금 이제 험지 출마라는 그 타이밍이 좀 요구와 약간 묘하다는 예, 거죠, 타이밍이 사실. 좀 묘해서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민주당은 이미 그 이계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계호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장님 정책위 의장이시죠. 네. 친낙계 대표적인 의원으로 보이시는데 어쨌건 그분들이 마련하는 그 룰을 갖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 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는 그 때가 오면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서 네. 이재명 대표도 내년 예산, 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때가 안 왔을 수도 있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야당 다선 용퇴 검토, 비명계는 별도 세력화. 일단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선 용퇴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황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그럼 가게 되는 겁니다. 다선은 용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주원규 위원님.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영남권 중진 물갈이기가 나오면서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계속 압박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뭐 선택은 했지만 좀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약간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선 용퇴하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힘을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 김승원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가 돼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본격적 논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맞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사실은 친이재명계로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게 외부적인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도 맡고 계시고 사실은 총선 기획, 단장 기획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친이계로 사실은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라든지 이해찬 대표가 했었던 공천의 시스템 룰은 그 수장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치라는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수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같이 만약에 다선 용퇴 같은 게 얘기됐을 때 다선 용퇴의 표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명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자객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균형 감각 속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냥 지역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계속 꽃길만 걷겠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면 그게 과연 총선 때 중도층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께서 비례대표 후순위를 선택하신다든지 종로라는 상징적인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대표로서는 그러한 어떤 액션 플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를 또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석준 의원. 네. 이재명 대표의 종로 출마 어떻게 사실 종로가 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또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개항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정치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원규 이제 위원처럼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왜 개항에 왔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어렵게 물려받아가지고 거기 보궐로 들어온 그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개항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거는 국회의원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온전히 노출돼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렇지 않을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완전히 이제 다선 용퇴가 아니라 갈로 앞에 비명계 다선 강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김성원 의원이 말했듯이 이제 이계호 이제 정책위의장이 이제 총선기획단을 하면서 이런 거를 네. 지금 총선기획단장인 지금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을 네, 중심으로 네. 해서 다시 이제 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은경 혁신이 안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다선의 페널티를 좀 더 주는 안으로 지금 하겠다고 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타켓은 전부 다 이제 비명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는
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거는 되게 시간이 없어서 김승원 의원님 말씀도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괄호하고 비명계가 있다. 비명계 다선, 용태가 그냥 강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공천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인데요. 지역구의 20%, 최대 20%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존에 중진들이 있는 곳에 쉽게 말해서 이제 자객공천, 중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략공천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화면에도 보이듯이 조정식 사무총장 옆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당내 수석 대변인이신데 둘 다 사실은 뭐 이재명계 7인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출발하신 분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홍익표 원내대표고 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그 국가 권력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 정권으로 평가되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시켰다라고 보기 그런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원 의원 말씀까지 또 다 들어봤습니다.